제가 진행할까요? 네, 일단 뭐 이번에 이제 2부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매주 토론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다시 고개를 드는 북미 정상회담 대북주 반등 가능할까라는 건데 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DMZ를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DMZ 이제 이 평화공원 관련 종목들을 올렸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게 사실 DMZ 평화공원은 그 이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 왜 올라야 되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밀었던 또 종목인데 이게 또 뜨는 거고 그 지금 박근혜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거기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간다고 뭐 이게 오르는 게 전부이지 않나요? 오를 수는 있는데 그걸 오늘 또 따라서 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이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여기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반응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섹터별로 틀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먼저 그 전에 저는 이 대북주를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네. 뭐 1년이 넘는 시간까지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괴롭히고 있고 맞습니다. 투자 심리를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이 대북주예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갉아먹는 3대장이라고 하는 섹터잖아요. 일대장. 네. 그러니까 대북주,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요 세 섹터 중에 하나니까 지금 여기에 좀 준비를 하실 것 물려서 같아요.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계좌가 지금 엄청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아까 정답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버틴 분들은 이제 배짱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시간 싸움인데 오늘 또 미국 백악관에서 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비슷한 코멘트들도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친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뭐 생일 축하 카드였다고. 그냥 트위터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쇼가 네, 또 손편지도 또 좋아하시나 봐요. 얼마 친했다 또 생일 축하 카드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남북 경협주의 남북 경협주로 해야 되나 대북주라고 해야 되나 그 거품이 완전 빠진 종목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품이 완전 빠진 종목들도 시멘트 있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네. 좀 그래요. 네. 철도주들은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뭐 대아티아이나 이런 종목군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요거를 봤을 때 제가 오늘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날 오를까?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부터 떨어지죠. 네, 원래는. 네. 근데 지금은 24일이 제일 핫하죠. 정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르진 않는데 나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뭐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하면 뭐 한두 번 오를 것 같아요. 네. 한두 번 오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야지 오를 거 아닙니까? 사야지. 네. 뭐 우리 베트남 생각을 해보자고요. 샀어. 근데 장 막판에 뭐 엄청난 하락이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하죠. 그 네, 맞죠, 하죠. 걱정 그것 때문에 매수가 뭐 작년 뭐 5월달 이럴 때 올랐던 것처럼 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확률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로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 가격도 많이 높아져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는 또 대형주들을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소설까지 써가면서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독일이 통일하고 건설주들이 100배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리포트 소설까지 써가면서 실제로. 대형주 그렇게 밀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북경협주가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좀 가시화가 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 시장이 좋으면 탄력 못 받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대안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치까지 거품, 버블이 다 빠진 종목군들도 한번 남북경협주라는 주원 골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규 매수는 사실 그 누구한테도 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북한의 제재가 풀릴 때 개성공단이 먼저 풀리겠죠, 당연히. 근데 원래 개성공단은 졸리세요?
아니 졸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얘기가 지겨워? 아니 그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고. 개성공단은 아니, 원래 오해하지 마시고. 개성공단은 원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든 풀릴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저는. 그쵸. 그래서 개성공단들 중에 좋은 기업들은 지금 뭐 사서 갖고 있으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 저도 하는 게 근데 이 개성공단 주가 확실하게 먼저 튀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관광 쪽,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이 어쨌든 가장 먼저 모멘텀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건 뭐 제가 앞서도 지금 유진 기업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그냥 이제 거의 거품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 각계전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광 관련 부분은 결국에는 뭔가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비핵화 관련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오를 거는 이 종목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들고 계셔라.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뭐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빌 수밖에 없다. 올라오는 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파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 3차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히고 한번 급등이 나와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많이 올라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매도가 난 맞다고. 무조건 팔아. 네, 근데 매도가 맞다고. 그리고 이름이 남북 경협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과연 진짜 돈이 될까? 난 사실 그 부분은 진짜 캐스천 마크 붙이는 그러니까 지금 그 개성공단주를 제가 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개성공단이 이 문이 닫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럼 그 주가들이 그렇게 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뭔가 열린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 때 이게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문을 닫지 않았을 때 사업을 계속 했을 때 관련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근데 진짜 센티멘탈이거든요. 남북 경협을 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북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 그걸 엄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 북한에 건설해서 없어? 북한에 뭐 어떤 도로도 못 가러? 북한에 뭐 철도도 못 가나?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 개인 뭐 진짜 실질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돈이 안 되는 테마는 무조건 다시 내려와요. 심리적으로 올라간 거. 맞아.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어쨌든 근데 센티멘탈적으로는 이쪽이 먼저 뜰 거니까 만약 그쪽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이번에 3차 뭐 북미 회담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급등이 나와서 진짜 내 매수가 그 근처까지 오면 한번 자르세요. 그때 잘라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팔아야 돼. 네. 무조건 진짜. 그리고 결과가 만약에 진짜 3차 결과 회담이 사실 한 번 결렬된 게 두 번 결렬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팔아야 네,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3차 회담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때 다시 이제 만약에 추세가 나오면 그때 뒤따라가도 안 늦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저는 경협주는 그러니까 대북주는 올라올 때 내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만회가 된다면 일단 팔고 나오십시오. 오히려 그러니까 이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뭐 기다리고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팔고 나오고 그 뒤를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또 많이 있으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늑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된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들고 가고 대신 내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미련 버리지 마시라. 대박에 대한 미련을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미련을 버리시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 의견 좀 양치기 소년의 그 얘기에서 교훈은 늑대가 오긴 왔다는 거긴 한데 결국에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전 국민주 그렇죠. 대북주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주식시장 그렇게 순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좀 정치적인 타이틀이 굉장히 좀 잘 잡혀서 꼭 매수가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손해가 많이 줄면. 네, 그러면 저는 뭐 그때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올라가길 바랍니다. 올라가길 바라는데 여기 저는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확실하잖아, 사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유튜브에 이런 주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마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저희
야인 시대에서 종목 상담 올라오는 거 유튜브 종목 이거 유튜브 종목이네라고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금이 작은 개인 투자자 홍길동 씨가 테마주를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런 이제 주제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사실 저는 이쪽에 뭐 저는 뭐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전 약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사실 테마주 매매를 그걸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약해요. 약한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진심을 다해서 한번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테마주도 좀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잘 못하세요? 왜 또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는 테마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근거 없는 테마주는 안 하. 그렇죠. 이걸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어떤 전 조언이 질문을 이걸 잘 봐야 돼요. 질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써 있구나. 자금이 적어 테마주 투자하는 개인 전문가의 조언은 자금이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금을 더 가져와라. 아니. 그 자금이 이분의 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금이 내 주식 투자하는데 내가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이죠. 네. 큰 돈인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모았겠죠. 사실 자금이 적은 개인 투자자 홍길동 씨는 그 자금이 전 재산입니다.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테마주에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뭐 전 주식 투자에서 어떤 뭐 올인 투자 전략, 뭐 한방 투자 전략 분석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강추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포트폴리오 20개 뭐 이렇게 나눠갖고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사실 올인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제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 안 나오셨을 때 이 야자 타임에서 했던 우리나라 슈퍼개미들도 다 올인입니다. 다 많아야 2종목, 처음에 거의 한 종목 올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테마주를 했냐? 그건 아닌데, 개인 투자자가 테마주를 하는 이유는 기다리기 싫어서 일단. 그리고 화끈하니까. 사실 그 두 가지거든요. 사실 그 두 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ELW 강사를 했을 때,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반 주식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6개월 안에 무조건 깡통 찬다. 내가 깡통을 좀 늦게 차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100% 깡통 찹니다. 뭐 농담이 아니라 워런트를 주종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 깡통 차게 아무런 전략 없는 개인 투자들은. 근데 이 테마주를 한번 이제 자금이 적으니까 사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잘했으면 이런 뭐 자금이 적을 필요도 없고 한번 손을 대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되죠. 레버리지가 이게 뭐 일반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삼성전자 못하는 거죠. 못 삽니다. 네, 못 삼성전자 1년 뒤에 100% 수익 난다라고 해도 쳐다도 안 봅니다. 네. 진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테마주를 뭐 무슨 테마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회의 이런 것까지 일정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로봇 육성책 무슨 회의를 한다 언제 그러면 나온다 하면 뭐 그럼 뭐 한 2, 3일 전에 산다. 그거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거 몰라요. 따라잡거든요. 오늘 로봇주도 좋네. 따라잡자. 이거 왜 올라가는 거? 오늘 정부에서 뭐 이거 뭐 하는구나. 정말 하려면 철저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맛을 들이면 일반 정상적인 주식을 못 산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자금이 적다라는 것은 내 전 재산과 같은 건데 잘못됐을 때는 이제 소주나 마시겠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신 거네. 해도 되는데 자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쪽이시군요. 저는 근데 이 주제를 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냥 박근호 전문가님처럼 이야기할 걸 그랬네요. 준비를. 저는 진짜 나름 안 되는데 진심으로 뭔가 조언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뭡니까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준비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왕할 거면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좀 제대로 하자.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보면 테마주도, 그러니까 테마주의 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다음에 뭐 대선 관련 종목들,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보고 이게 그러니까 그 테마가 그러니까 잃었을 때 실제로 시효가 있는 테마들은 저는 좀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 이게 나왔을 때 실제로 거기에 만약에 백신을 예를 들어 개발하는 애가 있으면 백신 개발주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뭐 참치 관련 종목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테마주 중에서 저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는 좀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까지 실제로 실적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 크리엔 사이언스라든지 뭐 위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은 저는 타도 되는데 뭐 최근에 보면 뭐 유시민 관련 종목, 이낙연 관련 종목들 물론 뭐 국일제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래핀으로 좀 더 엮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물 관련주들 전혀 관계 없는 종목들은 이거 들어가고 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샀어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 샀어요.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나중에 업황이 돌아서면 이게 회복은 되거든요. 그럼 뭐 기다리면 본전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유시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기문 그 사무총장 관련주들. 네. 그러니까 쫙 갔다가 출마 안 해버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완전히 바닥에서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은 모멘텀이 훼손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는 종목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고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테마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테마주를 샀어. 물렸어. 손실이 났어. 그럼 테마로 샀는데 그때 기업 분석을 들어가. 그렇죠. 막 실적을 보는 거야. 막 실적을 보고 맞아요. 이거는 실적이 어느니까 뭐 네. 올라갈 거 이렇게 맞죠. 생각한다고. 근데 안 되죠. 혹시 바둑 두세요? 저 봐도 안 됩니다. 바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00판을 둬서 99판을 지고 이제 둘이 99판 지고 마지막에 한 판 이기면 한 판 이긴 사람이 승자로 생각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테마주 투자에서 이 자금 적은 분들은 다 올인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 10번 테마에서 우연찮게 내가 자산이 불어났어. 이 욕심이 생겨서 마지막에 한 번 잘못되면 그렇죠. 다 끝나죠. 네,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이건 좀 약간 다른 건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복싱을 하듯이 하지 말고 골프를 치듯이 하다라는 이야기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복싱은 1라운드라고 해서 물론 뭐 1라운드, 12라운드까지 다 기획은 하지만 1라운드부터 사실 좀 최선을 다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방 맞으면 끝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골프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쳐서 그냥 바로 원원 시키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복싱처럼 하려면 한 방에 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뭐 주식도 저는 뭐 골프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딴도를 샜는데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테마주를 할 거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아니 뭐 제대로 하기 싫어서 안 하진 않을 건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 너무 따라잡는 게 문제가 되죠. 지금 박근혜 가격적으로. 전문가님 네. 이야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아침에 제일 많이 오르는 걸 보고 그래서 와서 이 분봉 보잖아요. 그래서 그 딱 따라서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오늘 왜 왔나? 왜 올랐나? 이래 마치 보잖아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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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테마주도 좀 준비를 하고 이왕할 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테마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에 좀 투자를 하자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